지금 산티탐 지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치앙마이 지도를 보시면 전체 치앙마이에서 시내가 있고 고속도로 링로드 1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링로드 2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건 뭐 설명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링크로 다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요 바로 전 영상에서 란나골프장 가는 쪽 란나골프장 쪽으로 해서 요쪽 길들로 보여드렸었죠. 요번에는 삼거리에서 쾅칭 사거리 지나서 이쪽이 산티탐인데 산티탐 안쪽으로 들어가서 명동식당 하이엑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영상입니다. 커피숍도 가고 그 다음에 산티탐 지역 안쪽하고 이쪽 상가들을 좀 보려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리를 한번 저희가 그 지도상에서 그 번호 지금 여기를 1번으로 하고 번호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쾅칭 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단인시장까지 그리고 머큐리 호텔 있는 데서부터 다시 탑스마켓 쪽으로 들어와서 명동식당 있는 거 지나서 하이엑 산티탐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커피숍까지 여기서 다시 끊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 쪽에서 나와서 삼거리에서 쾅칭 사거리까지 오고요. 약 600m 정도 됩니다. 쾅칭 사거리에서 라차파테학교 있는 라차파테학교 탄인시장 있는 곳 여기가 약 1.4km 정도 되죠. 그리고 호텔 파스마켓이 있는 곳에서 명동식당 그리고 다시 산티탐 사거리에서 와서 하이엑 산티탐까지 들어가는 거가 2.8km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산티탐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탄인시장 가는 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다시 커피숍 가는 데까지 이렇게 1차 커피숍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탄인시장 안쪽으로 해서 창팍 로드로 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 3.7km고요.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것도 한 1.5km 정도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1.5km 한 2km 정도 되죠. 여기 바깥쪽 탄인시장 쪽이 1.5km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뭐 한 2km, 2.5km, 한 2.5km 정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거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좌회전하면 란나골프장이고 이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와 만나는 쾅신 사거리로 가게 됩니다. 지난번 란나골프장 가는 길 설명드리면서 보셨죠? 이 길은 지금 초타나 로드입니다. 하우스앤카 책에 치앙마이 전도를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앙마이에 집이나 콘도를 얻어드릴 때나 뭐 은퇴 이주 상담이나 뭐 답사 등을 할 때 뭐 국제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릴 때 이곳은 어디입니다. 이곳은 어디고 거리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우스앤카 지도에 방문한 곳의 위치들을 표시해드리고 특히 이제 뭐 일정상 가지 못하는 경우들은 주요 위치 몇 개를 지도에 표시를 다시 해드리곤 합니다. 구글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려도 직접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도와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의 위치에 도로 이름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로 이주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치앙마이를 공부하실 때 치앙마이가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넓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20분 정도 거리면 집이나 콘도를 구하셔도 괜찮은데 지도만 놓고는 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황신사거리를 지났고요. 이제 라차파테 학교 쪽으로 가고 있죠. 이 도로가 창푸학 로드고요. 그대로 직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창푸학 게이트가 나옵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사각형 해자가 있고 가장 북쪽으로 나 있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라차파테 학교가 나오고 사거리에서 탄인시장이 나옵니다. 탄인시장에서 좌회전하면 찡짜이 마켓 쪽이 나오고, 그리고 무항마이 시장도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쾅싱사거리에서 탄인시장까지가 750m거든요. 지금 여기에 750m 정도를 주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 있는지 그 느낌을 아시게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라차파테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이제 탄인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탄인시장 설명해 드렸던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으로 제가 링크를, 가능하면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면 라차파테 학교 쪽 상권도 있고 콘도도 있고, 이쪽에 라차파테 학교 쪽에 머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위파란 맨션도 있고 저 안쪽으로도 또 다른 맨션들이 좀 있는데, 콘도들이 있는데, 탄인시장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도로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여기 머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쪽에 있다는 건 복잡하고 자동차들도 많고 공기도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시장이 가까워서 장보기 편하고, 이렇게 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탑스마켓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대로 직진하면 그 창푸학 버스터미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탑스마켓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명동 무카타라고 그 태국인이 운영하는 코리아 바베큐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한국 분들이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면 람람 식당하고 명동 식당하고 이 두 군데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람람 식당은 한국인이 운영하는데 자리가 잘 잡혀 있고, 명동 식당은 그 태국인이 운영하는데 자리가 잘 잡혀 있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먹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산티탐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실제로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분들이 들어갔었는데 잘 안 됐었죠.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산티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명동 식당이거든요. 코리안 바베큐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아직 저녁 장사라 문을 안 열었고,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는 저 식당, 명동 식당밖에 없었어요. 산티탐 쪽 상권 같은 경우도 명동 식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 자리가 식당이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명동 식당이 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막 돌아갔죠. 이대로 직진을 하면 후에케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우회전하게 되면 칩송 후에케오 나오고 님마네민 마야백화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 이제 우회전을 할 거거든요. 이제 우회전을 하면 하얏 산티탐이 나옵니다. 하얏 산티탐은 이제 오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태국 사람들이 하얏 산티탐 그러면 대부분 이쪽으로 데려다 줍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원래 산티탐 쪽은 전통적으로 아주 저렴한 콘도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6년 7년 처음에 들어와서도 제일 먼저 조사했던 게 콘도 가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1200바, 1500바짜리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건물들이 계속 그때 그 건물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저렴한 콘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뭐 한 6년 정도 전후부터 건물이 새로 많이 지어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죠.
싸면 뭐 한 4,500바트에서부터 뭐 8,000바트, 9,000바트 뭐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 도로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산티탐에 지내시는 분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상가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지금 낮에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아침 저녁 때는 오토바이, 자동차 뭐 이래서 길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우회전을 하면 이제 이게 그 탄닌시장 가는 쪽 길이거든요. 산티탐 쪽에 요즘에 한국 분들이 이제 식당들 오픈하신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혼밥 혼술이라는 식당이 뭐 지금 한 몇 개월 된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신도림 식당이라고 저 안쪽으로 식당을 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산티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식당을 오픈하실 때 가능하면 주 도로변으로 식당을 얻으시게끔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있어서 뭐 온라인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손님들이 찾아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그걸 버텨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운영을 할 때는 요대로 직진하면 이제 탄닌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전하면 지금 이제 아까 최초의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했었죠. 명동식당 지나면서 그 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왼쪽 편으로 이제 드비안 콘도가 보이고요. 그 산티탐 같은 경우는 그 좀 특성이 다른 지역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로컬들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컬들도 사실은 조금 처지는 로컬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커피 마시려고 아까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피숍 가는 길인데 지금 이제 산티탐 쪽하고 이쪽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리고 명동식당 쪽은 어떤지 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돌아서 왔습니다. 아카 커피숍입니다. 여기 커피숍이 맛있다고 해서 자주 찾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뭐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제 입맛에도 여기 커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그 다른 그 문의받은 게 좀 있어서 그 커피숍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도 신경 써서 봤었는데, 태국은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날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인테리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게 원목, 대나무, 뭐 그다음에 에어컨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간판도 그렇고 화분만 몇 개 갖다 놔도 자연의 느낌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아까 커피숍 갔을 때는 그 전에 이제 그냥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러고 갔을 때랑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 안 자르고 그대로 살려서 그 바닥 공사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태국은 이런 게, 치앙마이는 이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도 잘 안 잘라내고 그 상태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커피가 더티 라떼라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저거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모르겠고,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맛에도. 나중에 치앙마이 오시면 커피 드시러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 나가거든요. 이제 요번에는 탄닌 시장 쪽으로 길을 잡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산티탐 쪽만 해도 예전에 뭐 삼각김밥 전문점도 있었는데 오래 못 버텼고, 그 다음에 한국인, 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다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혼밥 혼술 식당이 있고 신도림 식당이라고 새로 또 오픈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여기 한두 군데가 더 있는 거로 알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한테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오픈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차파 대학 쪽에도 예전에 방코치 식당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던 커피숍도
잠깐 오픈했었고, 방꼬치 식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한 10년쯤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라차파타키 앞쪽으로 해서 그 당시 한국 음식을 다른 한국 식당 대비해서 한 30%, 40% 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죠. 김밥 60밭, 뭐 김치찌개가 70밭인가 뭐 이 정도 했었고, 그렇게 판매를 하셨었는데, 한국인 부부 두 분하고 대학생 따님 이렇게 셋이서 운영을 했고, 태국인 직원 뭐 한두 명 두고 그렇게 일을 하셨었거든요. 당시에 식당 운영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꼬치 식당 음식 가격이 너무 싸서 다른 한국 식당들이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바람에 그 바가지 씌운다는 식으로 반응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한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분들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쌀 수 있었던 이유가 정식 법인도 없고, 그다음에 논비자를 낸 것도 아니고, 워크 퍼밋도 없이, 그리고 태국 직원 4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태국인 장사하듯이 부부 두 분이, 그다음에 따님이 자주 도와주고, 태국인 직원만 한 2명 이렇게 놓고 시작하셨으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 비용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하고는 기본 경비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한국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인 없이, 비자 없이, 워크퍼밋 없이, 세금도 일반 그냥 태국인들 내는 것처럼 조금 내고, 그다음 태국인 직원 4명 고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경비가 절약된다는 걸 몰라서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국이 허용한 법규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 평균이 뭐 전체 경비에서 최소 8만 바트 정도 더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서 운영하게 되면,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한국 사람들끼리 뭐 한국 업체끼리 신고를 하니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태국인들에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한국인한테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민한 문제라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오해 소지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1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결국 문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셔서 또 여셨다가 또 버티지 못하고 이제 뭐 폐업을 하셨죠. 그리고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 방꼬치 식당 같은 경우도 뭐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비싸네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오해 소지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국 식당 하는 분들이 계속 잘 버티셨죠. 그래서 식당을 내실 때 처음에는 법을 안 지키고 대충 오픈을 하신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법적 절차를 다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내시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다 절차들을 밟아서 경비 지출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판매 가격을 잡으실 때 그런 경비들이 다 지출되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가 계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그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시점이 돼서 단가가 올라갔을 때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태국이니까, 태국인들은 자기 나라니까 그냥 리어카 하나 끌고 나가도 하루에 1,000번만 팔아도 한 달에 2만 바 벌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라 그렇게는 안 되고, 법인 내고 직원 4명 고용하고 비자에 워크 퍼밋에 그렇게 처음부터 결국은 합법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를 염두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른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한국인처럼 자유롭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피해를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무거운 얘기가 됐죠? 지금 이렇게 광신사거리 쪽으로 해서 라차파 대학교 쪽, 단인시장 쪽, 그리고 탑스마켓, 그 산디탐 안으로 들어가서 하이엑 산디탐, 다시 단인시장 그 뒤쪽으로 해서 아까 커피숍에서 커피 먹은 시간이 뭐 한 20-30분 되는데 그거 빼고 다시 나와서 단인시장 쪽으로 가로질러서 창푸학길로 올라가는 것까지 그 3.8km 정도 되고요. 그냥 주행한 시간만 놓고 보면 한 15분 정도 주행이 됐죠. 치앙마이 거리감이나 아니면 사티탐 지역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